백세 시대를 미리 본 사람들의 백년 이야기에 대해서 송전태 민병철 의학원 원장님께서 미국에 직접 다니시면서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책을 내었습니다. 로열티가 다르다.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렉설이라는 기업이 100년 이상의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렉설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왜 미국인들은 떠나온 고향 마을을 생각하고 왜 그 브랜드에서 신뢰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같이 떠올릴까? 하나의 약국 브랜드일 뿐인데도 사람들은 왜 약국과 렉설 약국을 동의어로 여길까? 지난 100년간 그렇게 많은 기업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잊혔는데 왜 렉설만은 가족 같은 느낌으로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일까? 나는 그것이 렉설이 가진 인간에 대한 관심 혹은 인간을 대하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렉설은 전략을 세우고 마케팅을 하면서 항상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썼던 기업이다. 렉설이라는 브랜드명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캡틴 렉설과 병사들이 나오는 첫 광고에서부터 그들은 소비자를 의식했다. 그 결과로 렉설의 전성기의 라디오를 틀면은 들리고 TV를 켜면은 보이는 렉설은 사람들을 울고 웃게 했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업이었다.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옆 골목 모퉁이의 이 가게는 뭔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공간이었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브랜드였다. 렉설은 회사의 철학, 광고, 마케팅과 고객 관리까지 약사들과 소비자들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실행한 회사였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마케팅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로열티를 어떻게 강화하고 유지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로열티는 렉설과 주주 약사들, 동네의 약사들과 주민들, 렉설 회사와 종업원 사이에 존재하는 로열티를 말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렉설이 꿈꾸던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렉설이라는 기업이 추구하는 로열티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리게에서의 비즈니스 상상력에서 출발한 좋은 아이디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이를 뒷받침하는 마케팅 홍보 능력, 좋은 제품 개발 능력이 다 훌륭했지만은 렉설을 전정 좋은 회사를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소통 능력이었다. 이 소통은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만은 아니었다. 렉설에서는 렉설 본사와 주주 약사들의 관계에서 지역 렉설 약국의 약사들과 동네의 소비자들의 관계에서 렉설 내의 경영자와 종업원들의 관계에서 소통을 통한 리더십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소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었다. 렉설과 주주 약사에서 우리는 렉설이라는 기업과 주주 약사의 신뢰가 만들어진 과정과 함께 렉설과 약사들이 서로 어떤 도움을 주고받았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위기를 맞이하는 리겟이 주주 약사들의 도움으로 다시 회생하는 과정을 통해 로열티의 구체적인 예를 보게 될 것이다. 약사와 소비자 관계에서는 렉설에서 시작한 로열티가 지역의 약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렉설과 종업원 관계에서는 렉설에 근무한 종업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그들의 로열티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렉설의 편지 문화에서는 리게스에서 시작한 편지 커뮤니케이션이 기업 전체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 구체적인 편지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다. 제조사와 유통망의 두 축을 움직이게 하는 마케팅이 몸의 근육이라면 로열티는 몸에 흐르는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끈끈한 로열티로 인해 렉설이라는 기업이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 장에서 로열티가 기업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하며 렉설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로열티, 렉설. 렉설과 약사들.
렉설과 약사들이 서로 주었던 끈끈한 로열티는 사업 초기 약사들에 대한 리겟이 가졌던 애정과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리겟에서 출발한 로열티는 렉설과 주주 약사들 사이의 로열티로 확대되고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리겟과 렉설을 구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낸다. 로열티의 출발, 진정성과 신뢰. 비놀에 근무하는 3, 4년간 리겟은 미국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약국을 세울 수 있는 거의 모든 도시를 다 방문했다. 그는 수천 명의 약제사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을 알게 되었으며 그들의 공동체와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다. 그는 단순한 세일즈맨이 아니었다.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약국을 방문했지만 자신이 만나는 약사들의 고민과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약제사는 직업적으로 단순 세일즈맨보다도 더 전문적인 직종이라고 파악했다. 세일즈맨이 약을 판매하는 수준의 업무를 한다면 약제사는 판매뿐만 아니라 상담과 조제 등을 전부 처리한다. 그들은 손님의 고민을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다. 이들은 대부분 혼자 근무했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하듯이 그들은 휴가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 그는 약사들의 외로움에 주목했다. 그들이 삶의 고민에서 잠시 벗어나서 즐기고 생각을 나누며 풍요로워지게 된다면 그들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1899년 7월 보스턴에서 약제사들의 친목 모임 성격인 비놀 클럽을 만들었고 비놀의 목소리라는 간행지를 만들어서 서로 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전하려고 했다. 미국 약제사가 살아남을 방법은 협력뿐이라고 생각한 것은 리겟은 1901년 10월 1일과 2일에 버펄로에서 주최된 컨벤션에서 미국 제약무역협회에 관한 계획을 들고 나와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어필했다. 약사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는 협회를 결성했다. 미국 제약무역협회는 제약시장과 약사들을 바라보는 그의 상상력이 만든 결과물이었다. 이 미국 제약무역협회에서 리겟이 한 연설은 제약시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담은 것들이었다. 이는 그의 렉설 생각으로 정리되는데 여기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는 렉설과 주주 약사들 간의 공동 운명체를 매개로 운영되도록 되었다. 공급과 판매 등 모든 프로세스에서 공동 운명체로서의 신뢰가 없다면 전체 프로세스가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였다. 렉설의 창립 정신은 약사들이 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절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렉설과 약사들과의 관계도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27살이 되는 해에 렉설 기업을 시작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렉설의 창립이 리겟 개인의 자금이 아닌 40명의 주주 약사의 출연금으로 시작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아. 공동 운명체로서의 서로에 대한 모랄티를 기본 바탕으로 회사가 출발한 것이다. 렉설을 시작할 때 가진 돈은 없었지만은 그는 제약업계 내에 우정이 자신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같이 한 사람들은 그의 성품과 천재성, 추진력, 진실성을 신뢰했고 이러한 상호 신뢰가 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맺어진 렉설과 제약사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제약사들과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는 종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한몸 운동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보통 기업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와 같은 좌우명이 렉설에서는 실제로 작동되었다. 리겟은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다. 처음에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많은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신뢰에 따른 이름 정보 공유. 이런 리겟의 태도는 사내 정보를 대하는 자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비록 불리한 정보일지라도 리겟은 숨기지 않고 주주 약사들에게 모두 공개했다. 약사들의 컨퍼런스에서 약사 주주들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루이스 리겟 사장이 마지막 연설을 할 무렵이었다.
리겟은 모든 주주들에게 질문을 무기명으로 적어내도록 한 후 무작위로 질문지를 뽑아서 답하는 형태로 연설을 진행하였다.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무기명으로 질문하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도 회사에 맞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서 리겟은 회사의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주주 역사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간에 굳게 잠긴 무기명 질문함이 개봉되고 용지는 무작위로 뽑히게 된다. 리겟은 당연히 어떤 질문이 뽑힐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리겟은 질문을 소리내어 읽고 즉각 이에 답변했다. 그의 정직함은 너무 완벽해서 때로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그는 어떤 질문이 와도 자신있고 유머러스하게 대답을 했다. 보통 그는 사업의 역사부터 자세히 설명하곤 했다. 그들은 파트너였기 때문에 알 권리가 있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이러한 신뢰와 정직은 회사와 주주 약사들 사이에 엄청난 로열티 파워를 만들어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주주 약사들의 어려움에 회사가 지원한 사례, 주주 약사들의 어려움에 동료 약사들이 지원을 주도한 사례, 마지막으로 경영자 리겟의 어려움에 대해 주주 약사들이 지원한 사례, 이런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고, 주주 약사들의 어려움에 회사가 지원한다. 위슨콘신 블랙 리버 렉설 약국에 닥친 재난은 1911년 10월 6일 이른 아침에 위슨콘신 블랙 리버에서 경보벨이 울려 재난을 알렸다. 위쪽에서 댐이 무너져 걷잡을 수 없는 규모의 급류가 약 200명이 거주하는 마을을 향하고 있었다. 이 급류는 마을에 있던 렉설 건물도 마치 건초미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당시 약국의 소유주는 고심 끝에 용기를 내어서 리겟에게 손실에 대한 보고 편지를 보내어 임시로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재산에 대해 복구해 달라는 간청을 했다. 그는 홍수 피해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던 것이다. 리겟은 즉시 답변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관계자를 그것으로 파견하여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가장 가까운 배급소인 시카고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서 임시 상점을 열 수 있도록 조치를 주었다. 더불어 160곳의 동료 렉설 에이전트들이 도움을 제안하며 재난으로 고통받는 동료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하여 그에게 총 $6,000의 재활 기금이 보내어졌다. 중부 주들에게 닥친 재난. 1913년 3월 13일자로 보낸 일반 편지에서 리겟은 더 큰 재난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친애하는 파트너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일어나 우리 중 수백 명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수, 토네이도, 사이클론이 오하이오, 인디애나, 서부 버지니아를 비롯해서 중부주를 덮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점은 완전히 떠내려갔고 심지어는 집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렉설 인만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일하던 점원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모두 고통에 시임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알 수 없는 규모의 재산적인 손실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는 재빨리 특별팀으로 이들 곁으로 보냈습니다. 이 팀은 백지 수표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틀 전 홍수가 난 지역을 직접 다녀오며 목격한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들의 사업은 우리의 사업입니다. 많은 이들의 모금으로 우리 렉설 파트너들을 돕고 있습니다. 렉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만일 참고자 하는 분들에게 위해 이 편지의 기부 신청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만 렉설의 기획이 무엇인지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달러 50의 도움이 100년 후에는 $100의 도움보다 훨씬 큽니다. 추신 상황을 현장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처음 받은 것보다도 더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기부금을 크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요청으로 $15,000가 모금이 되었고
구호 작업을 잘 진행할 수가 있었다. 텍사스 홍수 피해, 뉴햄피셔 상점 폭발, 콜로라도 홍수 피해. 1913년 중부 텍사스 홍수에서는 보험 배당금을 얻어서 수혜자들이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다. 1917년 뉴햄피셔의 상점이 폭발로 인해 달러 22,500달러의 피해를 입자 렉솔 약국들이 구조금을 보내 지원하겠다. 그렇고 1920년에는 콜로라도에서 심각한 홍수로 인해서 8,000달러의 피해를 입었는데 리게스의 호소로 수백 명이 도움을 자원하여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은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일상화되었다. 이렇게 서로서로 돕고 윈윈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형제애를 발휘해서 함께 십시일반 모금을 하면 도움이 되어지는군요. 주주 약사의 어려움에 동료 약사들이 지원한다. 재난을 당한 형제 약사에 대한 구호 요청. 다음에 글은 리겟이 아닌 미시간 렉솔 클럽의 사장인 E.W. 오스틴의 편지글이다. 렉솔인 형제들이여, 미시간의 우리 형제인 아무개 씨가 큰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미시간 렉솔 클럽이 조사한 결과 그는 우리들보다 더 큰 재난으로 고난당하고 있기에 그에게 도움을 주기를 호소합니다. 1912년 아무개 씨는 세 차례의 심장 수술을 받고 침상에 누웠습니다. 1912년 12월 그의 왼쪽 팔꿈치 밑에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 후 후유증인 정맥염으로 인한 것입니다. 1913년 5월에 그는 왼쪽 다리마저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 수술마저 성공적이지 못하여 그는 회복을 위한 수술을 다시 한번 해야 했습니다. 1913년 11월 그는 뇌와 허파에 혈전이 생겼습니다. 현재 아무개 씨는 힘을 내려 애써 보지만 그의 금전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친구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으나 의사의 말로는 다른 쪽 다리마저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아무개 씨는 다른 이에게 사업을 맡기게 되었는데 좋은 장비와 시설을 갖춤에도 실적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4,500달러에서 5,000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빚으로 인해서 누를 끼칠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아무개 씨는 불행을 우리에게 충성심과 신념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렉설린의 결속은 파트너십 정도가 아닌 형제의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상기하여 우리의 형제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줍시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는 달러 300을 임시 재정 비용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동료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런 우정의 관계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 이 아무개 씨는 불행은 우리에게 충성심과 신념의 시험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형제의 부채를 심장에서 나오는 우정으로 등의 표현이 렉설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것은 렉설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경영자 리겟의 어려움에 대해 주주 약사들이 지원하다. 리겟의 위기는 약 8,000명의 렉설 약사들의 세상이 기반부터 흔들린 시기가 있었다. 회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들여서 회사의 주식을 산 리겟이 주식 가격의 폭락으로 파산하게 된 사건이었다. 리겟의 파산에 관한 이야기들과 뒷담화가 급속도로 번져갔고 리겟은 체스트넛 힐지에 그의 자택을 포함하여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상황이었다. 주주 약사들에 대한 편지와 렉설 충성 신탁 결성. 처음에는 주주 약사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몰랐다. 약사 대표들은 저당 잡힌 주식에 대한 행동을 일단 연기시키고 렉설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여러분, 우리 빅 보스에게 보스턴까지 들릴 정도로 큰 만세를 3번 보내줍시다. 전복원 편직은 1석은 보내줍시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리겟의 경제력과 우리의 것이 다시 서는 모습을 꿈꾸고 있다면 이것을 이룰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을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하여
기업을 강하게 세우십시오. 월스트리트의 투기꾼에게 렉설 정신이 뭔지를 보여줍시다. 이에 렉설 충성 신탁 자금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결성되었고 전국의 렉설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렉설 충성 신탁 자금의 조건은 6% 이자였고 회수 날짜는 5년 뒤인 1926년이었으며 모금 목표는 리겟이 지고 있던 채무 금액인 300만 불이었다. 300만 불. 프레드 로저스의 지원 연설. 10월 16일 프레드 로저스가 뉴욕 미팅에서 한 연설은 모두의 마음을 자극했다. 매우 사랑받는 한 리더이자 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만들고 지지한 기업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실망했지만 수천 통의 편지를 보며 그를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렉설 충성 신탁 자금이 생겨났다. 나는 렉설인들이 이 상황에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만약에 친구를 위해서 일어날 렉설인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순간 우리가 패배한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리더에게 우리가 그저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매번 그는 우리를 도왔습니다. 매번 그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도울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제는 그에게 도움을 줄 때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300만 달러를 모아야 하는데 큰 금액임을 압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루이스 리겟이 여전히 큰 인물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가 이룬 기업보다 그가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우리의 리더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시다. 회복. 주주 역사들은 루이스 리겟을 개인적인 파산으로부터 보호할 자금을 마련했다. 60개 중 3개의 은행이 저당권을 행사해서 제기된 금액이 300만 달러이었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약 50% 달러를 주식으로 저당하여 갚았고 11월 되자 3군데의 은행이 채권 해지를 하게 되었다. 이 캠페인이 일어난 지 약 3개월 후인 11월 15일 채권 문제는 일단락되었고 모든 가입자들에게 6% 이자 보증서가 전달되었다. 그 후에 리겟은 그의 신용을 3년 만에 모두 해결하였다. 그가 스스로 말한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는 호도보다도 단단하다는 말을 그대로 증명하였다. 그는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기는 했지만 원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다. 렉설이라는 회사의 화려한 광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 뒤에는 위대함을 유지되게 만든 리겟과 주주 역사들 그리고 주주 역사들 간의 운명 공동체로서의 끈끈한 우정이 있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 끈끈함이 렉설을 렉설답게 만들었고 그 정신이 소비자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렉설에게 인간적인 애정을 느끼게 만든 것이다. 렉설에서 로열티는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심장과도 같은 것이 없다. 자, 렉설 드러그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끈끈한 윈윈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탄탄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네요.